네, 윌셔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폐교 위기에 처한 이 윌셔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지난 금요일 타운홀 미팅이 열렸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되지만 어느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또 관련 보도들도 이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분명 있고 이 문제점들은 분명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커뮤니티 전체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쉽게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됐는데 타운홀 미팅이 네. 나중에 취재 갔다 온 홍재식 기자 저한테 그랬죠. 뭐 욕만 안 했지 거의 무슨 욕설이 난무하는 것 분위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는데 네.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일단 뭐 한인 사회의 의견이 모였다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윌셔 초등학교 부지에 새로운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등 액션 리스트를 발표하는 자리로 됐습니다. 이미 그 학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강조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 모인 120여 명의 한인 인사들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교육센터 건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따라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상당한 진통 또한 예상됩니다. 네. 다시 기억을 좀 되살리자면 홍명기 회장을 비롯해서 한인사회 재력가들이 주축이 되었고요. 또 여기에 LA 총영사관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강행하자. 그렇게 가자. 이 강행으로 방향이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금요일 타운홀 미팅은 지난번 총영사관저에서 간담회 당시 나왔던 강한 발언들이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의 행보를 지적하고 센터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홍명기 회장도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김완중 총영사의 발언이 매우 강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센터로 건립을 하자 이거죠. 네. 네. 이 한인 학교 폐교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임대를 추진하고 한인 사회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그것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거를 고집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한인 사회의 주인인 한인 사회의 총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로서는 한국 학교 이사진이 한인 사회의 뜻을 이렇게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저는 총영사로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백만 불의 돈이 들어갔는데 공직자로서 이거가 그냥 유용되도록 이렇게 두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가주 한국학원의 어떤 그런 한인사회와 배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한인사회와 분규가 있는 것으로 본부에 건의를 해서 분규단체로 지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분규단체로 지정이 건의되면 지금 연 28만 5천만 불이나 되는 그 돈을 남가주 한국학원에 전면 지원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권으로 생각하고 어떤 한인 사회의 건물을 유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고. 지금 네. 김한중 총영사 말 중간에 네. 분규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남가주 한국학교 이사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세게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저희 핫이슈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분규단체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이 말 안 들으면은 결국 분규단체 지정해서 지금 주말학교 등에 지원되는 한국정부 기금 한 1년에 28만 불 정도 되는데요. 네. 중단시키겠다라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국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인데 저는 뭐 남가주 한국학교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분규단체와는 좀 거리가 있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의견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너 분규단체로 지정시켜서 기금 끊어버릴 거야. 근데 분규는 아니잖아요. 남가주 학교 이사진이 지금 내분 상황, 분규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인 사회의 네. 의견이 모아진 것과 다르게 가면 한인 사회와 분규가 되는 거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한중 총영사가. 네. 근데 세게 나왔습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정부 돈이 여러 차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저로서는 좀 의외였죠. 네. 이게 단순히 한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고 명분은 있지만 한인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놓고 개입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실 이럴 때 우리도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 되는 것 같네요. 네네네. 어떤 일이 있을 때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고맙죠. 네. 그 지원금을 고맙게 잘 받죠. 네. 그래놓고 이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왜 우리 일에 한국 공직자가 개입하는 거야?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스테레오타입이네. 아니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규단체 짚었을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LA 한인 사회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다른 한인 사회보다 좀 더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더 바란다는 그런 좀 역설적인 지적이 네. 있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분규단체 또 지원금을 이렇게 놔서 엎어놓는 공관장이 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런 식의 그 강력한 발언은 좀 처음인데 저는 뭐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누구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요 부분은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당신 분규단체로 주장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홍재식 기자 설명을 드리기가 어느 정도 이해는데요. 네. 한인사회와 의견이 배치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한인사회와 분규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총영사 그리고 홍명기 이사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게 또 전체 한인사회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한다라는 것도 뭐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자리에 한 120명 조금 넘게 있었는데 네. 남가주 이제 한국학원 관계자들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단체장님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의안을 발표하고 요거는 이제 센터 건립안 확정 직자 누가 이제 동의하십니까 해서 거수로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손 안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인 사회를 꼭 대표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김한용 총영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물론 그 앞에는 이제 뭐 저희가 다시 시간을 편성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그 앞에는 이제 센터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지난번에 광복절 행사에서도 한번 공식석상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뭐 총독인가 뭐 이런 구설수에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제 총독 소리 들을 정도로 좀 네.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한번 해당 언론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네. 공방전이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인 사회라는 명분이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지 않는 것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구심이죠. 네. 네. 사실 어느 쪽 의견이라 하더라도 100% 순수한 의견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네. 여하튼 저는 그 말이 맞다, 그 의견이 옳다, 안 옳다,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의견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분규단체로 주장해버릴 거야, 너. 그러면 지원금 끊겨.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 과정이나 네.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제가 좀 편을 들을 생각은 없지만 약간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 남가주 한국학교 이사진. 네. 그런데 편을 들 수가 없는 게요. 이날 나오지도 않았잖아, 이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한번 요즘 유행하는 말식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네. 있다 그러면 네. 반대쪽도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현장에는 근데 실제 주말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사진들 특히 이사회에서 참석하겠다고 말한 이사진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아예 날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발언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처사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그 자리에 나와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 취재진으로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추후에 이사회가 이 타운홀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언론을 포함해서 자리에 모인 한인사회 인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발언 기회를 얻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예, 이분이 글렌델 한국학교 강정숙 교장인데요. 네.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와서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 선생님, 이 강정숙 선생님의 발언은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만일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윌셔 초등학교 문제를 보고 있는 근본적인 시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요? 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뭐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네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뿌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저희도 아닙니다. 성숙한 자세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절차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달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의 청춘을 정말 헐값의 돈에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세 교육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결정을 하셨어요. 총영사님은. 저희 학교가 폐교를 했을 때부터 오셔서 여기는 테니스장을 지으면 좋겠고 여기는 뭘 하면 좋겠고 벌써 네 분의 영사님들과 오셔서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이미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으셨고 그 이후에 1차 공청회를 했습니다. 계속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오늘 이 사회가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통보를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서 리스트에 대한 것을 전면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사장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결정됐으니까 오늘 뭐 도면까지 다 준비해갖고 오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강정수 선생님 얘기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치 의견이 도출된 것처럼 총영사관 측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답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다. 네. 답정남이네, 답정남. 네, 빅픽처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는 거고 네. 한인사회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이 보여주기식으로 정해졌다는 그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총영사관 측에서 하는 그 추진하는 아이디어가 뭐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이걸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분규단체로 지정해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기한 제 생각이나 의견이나 의구심이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진들도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거나 증빙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눈을 그 자리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리에서 야, 이 사진들 얘기 좀 들어보고 편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인사들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나오질 않았으니까. 네. 근데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들 얘기들은 뭐 100몇십 불씩 받고 이렇게 봉사식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그냥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또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센터 건립이라는 성과를 놓고 이게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였습니다. 청소년 센터가 잘 건립이 되면 사실은 뭐 멋지고 우리에게 좋은 유산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네. 이걸 김한준 총영사가 얘기했다시피 한인사회의 의견을 모은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의견을 모아서 그게 됐다면 오케이. 근데 보니까 이미 그들은 그 답을 갖고 있었네 처음부터. 네. 건물 청사진도 미리 갖고 왔다면서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정도 논의도 없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당신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센터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한 인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가 나와서 예산 공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뭐 규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되고 한 3가지 안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전체 면적이 이래서 요걸 좀 줄이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에게 되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라 결정을 짓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네.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대강의 공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제외하고 쉘이라고 한대요. 그게 겉에 그 건물을 짓는 게 2,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참 밝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하는 거였고. 야, 요거 되면 내가 LA 총영사로 재직할 당시에 뭐 하나 한 걸로 내 이력이 한 줄 들어간다. 요거 되면.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게 발표된 계획안은 이 계획안에 따르면은 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어떻게든 결정이 돼서 건물을 이제 청사진을 결정해서 짓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필요한 돈은 한인 사회에서 기금 모금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력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각출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한중 총영사가 누누이 강조한 한국 정부의 돈을 끌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조만간 이제 한인 사회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겠죠. 기금 모금을 하는 그게 있을 텐데 근데 과연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주 한국학원 이사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짚어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아무리 이사진들이 해당 서류들의 비공개를 고수한다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의견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도 좀 정중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의견만 계속 얘기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답정남. 지금 그러니까 그 여기에는 또 저게 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나네요. 네, 여기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 물론 거기에 계신 어떤 한인 단체장 분들은 지금은 센터 건립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사실 이사진들이 너무 답답하게 이사회를 꾸려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영사가 지금 교육영사가 부임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의 뭐 발언 기회도 없을 정도로 계속 안하무인식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김원중 총영사는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재외동포 과장이었던 김 총영사가 LA 한인사회에 그래도 내가 교육센터 건립을 하나 했다라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주력하는 차세대 교육이라는 점도 한번 성과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정부 돈이 들어간 학교 폐쇄에 따른 한인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적 등이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설치는데도 김한중 총사는 좀 가만히 있더군요. 뭐 그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미박물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홍명기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일보 회장님도 계시고. 근데 그 총영사관 뒤편에 그 범원하고 육가 부지에 한미박물관이 주상복합으로 들어온다는 조감도가 발표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이민역사박물관을 넣겠다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각계의 흥미로운 점, 인터레스트가 같이 뭉쳤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어지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비용 2천만 달러, 저 생각만 해도 힘든 숫자죠. 근데 건립된다고 해도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지도 모르는 문제고요. 또 잡음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총영사관으로서는 거의 코트라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 교육원, 운영 지지부진하죠. 교육원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좀 있습니다. 아니 좋긴 좋은 거예요. 그 청소년 교육센터가 멋지게 들어서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자산이 되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다만 좋다고 해서 미리 답을 딱 정해놓고 마치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듯한 그러한 제스처는 취하지 말아자는 거죠. 치사하게. 네. 뭐 나쁜 일이 아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센터가 뭐 들어온 후에 뭐 걱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한국학원 이사진 왜 그런 조건들을 총영사관 측에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국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돈을 몇만 불 더 달라. 그리고 건센터가 들어오면 1층은 자기네들을 달라. 뭐 이런 몇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조건을 들었는지 왜 조건을 그렇게 요구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센터 건립을 위한 결의안까지 그 자리에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자리에 모인 인사들이